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해서 기자들이 엄선해서 뽑은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픽의 뉴페이스가 등장했는데 두두두두두두두. 자, 이런 거 하려니까 좀 그러네 아침부터. 자, 오늘부터 새롭게 뉴스픽에 합류한 김동현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머나. 화면에 이렇게 딱 비치는 표정을 딱 보니까 세상에.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싱그럽다 그럴까요? 예, 어때요? 화면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긴장한 게 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티가 나요? 좀 기분이 좀 둥둥거리고 그럽니까? 좀 두근두근거리고? 좀 많이 지금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구나. 조금 막 이렇게 미세한 떨림이 목소리에서 들리는데 좋습니다. 한동현 기자 오늘은 안심해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김동현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들어보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된 논쟁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당내에서의 이제 논쟁이 더욱더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네. 친문 의원 모임으로도 알려진 민주주의 4.0에서 어제 성명을 통해 송 전 대표의 명분도 가치도 없는 내로남불식 서울시장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또 민주당의 반성과 새신 대열에 혼란을 주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성명서에는 이사장이 이제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영배, 김종민 등 초재선 다선 의원 13명의 이름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김 기자 등장하니까 댓글창에 이 뭡니까 이게 또리 엄마님 노변 너무 좋아하시네 흐흐 이거 보세요. 제가 좀 좋아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걸까? 자, 또 남매 같다 헬렌 케이님 또 노은혜님도 남매인가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남매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전에 이제 전해준 소식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의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한다 그리고 송파에 이제 주소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른바 친문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주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쵸. 친문 핵심 의원들이 집단 반기를 들면서 송영길 등판을 조금 막고자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나오게 된 거는 이재명계 쪽에 있는 의원들이 좀 움직여서 나오게 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친이계와 있습니다. 뭐 친문계가 조금 대립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친명과 친문. 친명으로 봐야 돼요? 네. 그렇게들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이른바 86 용태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후로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고, 네. 이제 어제 또 이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이런 계파 갈등과 함께 86 용태론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그렇죠.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을 놓고 지지율 조사들을 하는 이제 했는데.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송 전 대표가 현 오세훈 시장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개인의 경쟁력을 좀 입증해야 되는 과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어젠가 그젠가 나온 뉴스를 보니까는 오세훈 시장 누가 나와도 민주당 누가 나와도 이긴다. 네. 그것도 오차범위 밖으로 이긴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37% 정도, 36% 정도 네, 득표한 걸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박영선 전 뭐 의원 같은 경우에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그 정도 수준이고 네. 누가 나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사람이 이낙연 대표밖에 없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나온답니까? 근데 그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지지율을 놓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지지율 민주당 후보군에 누가 가장 적합하냐 이낙연 대표가 포함된 지지율 같은 경우에 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송영길 전 그렇죠. 대표와. 그러니까 예.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막판에 또 얼마나 결집하고 응집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서울시는 오히려 그 민주당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그 지지도가 40몇 %로 더 높아졌어요. 네, 높게 43% 나왔더라고요. 정도.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37% 정도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 후보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네. 것 같군요. 자, 현재는요, 이 민주당 관련해서는 김진애 전 의원을 비롯해서 4명 정도가 지금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출마할지 말지 아직까지 고민이라고 하죠.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종석 전 의원 등 등판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게 지금 경선 관련된 지금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인 그렇죠. 거죠? 예, 예. 오늘까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손 전 대표가 어제 이제 등록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 중으로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오늘 측들이 하긴 나오고 있습니다. 한대요. 네, 오늘 오후 6시까지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누가 되든 다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안민석 의원이 출연했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셔가지고 깜짝 네, 놀랐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최혜영 의원의 제안으로 이런 휠체어 타고 한번 출근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네. 17 정도 되는 분들이 실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좀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네, 척수 장애인인 최혜영 의원이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휠체어를 타고 출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의원들이 함께 출근을 하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네네. 네, 이동을 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당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이 자신의 SNS에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공유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안민석 의원도 네네. 휠체어를 타고 이 자리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휠체어를 왜 타느냐, 이제 얼마나 지금 전장현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데, 예. 정말 얼마나 힘든지 체험 한번 해보고 한번 제대로 느껴봐라 이런 거였겠죠.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날선 비판을 했다 그래요? 네. 뭐라고 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장현과 이제 계속해서 설전을 이어갔던 이준석 대표는 네. 민주당이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대해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을 하기 전에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 보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비꼬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심지가 굳군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전혀 꿀리지를 않네요. 다음 주인 이제 13일에 전장현 공동대표, 박경석 공동대표 이제 네. 토론회를 여니까 이제 네네. 거기서 또 어떠한 발언들이 나올지 혹은 뭐 어느 정도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그 토론을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장애인 이동권 등을 요구하면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했던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네, 전장현. 여기를 향해서 시민을 불모로 삼은 투쟁 방식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 그 이유를 계속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3일에 한번 1대1 토론 한번 해보자라고 예. 해서 또 토론도 예정돼 있는 거예요. 네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MBC에서 원래 하기로 했다가 이게 또 JTBC로 넘어갔는데 이거 네. 가지고도 좀 말이 많더만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MBC에서 그 토론회가 무산됐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 해명글이라고 네. 할까요? 네, 직접 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랬군요. 자, 근데 왜 고민정 의원은 이준석 대표한테 내 SNS 좀 그만 봐라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서로 SNS로 많은 서로 간에 설전이 좀 오고 가니까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시비 싶습니다. 좀 그만 걸어라. 나 힘들어 죽겠다. 아마 이런 얘기 같아요. 뒤끝도 있고 심지도 굳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 화이팅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야, 채널 A 사건? 사실 네. 검언 유착 사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군요. 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네.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검찰은 확립된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도 사실 말이 많아요. 2년이나 수사했는데 결국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뭐 포렌식도 당연히 네. 못했고 비밀번호 안 알려줘서 뭐 확인도 못 해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을 하겠다고 질질 끌다가 대선 딱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이 딱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거를 무혐의 해줬단 말이죠. 네네. 이런 거는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검언 유착 의혹 이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현재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쪽에 이제 인사가 있죠. 인사가 있으면은 그때 좀 공정성을 좀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해석들, 이제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인사철을 맞이해서 뭐 중앙지검장에 가든 뭐 남부지검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게 좀 무혐의 처리를 해서 좀 종결을 시켜줘야지 움직임이 좀 편하니까 그쵸. 지금 정리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들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의자 신문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검사장은 그 수사받는 동안에도 그냥 껌껌이 언론에다 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던 분인데 이제 날개를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얼마나 활약을 하실지 제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검찰은 2020년 8월 채널A의 이모 기자 구속 기소할 때 한 검사장하고 공모 한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했지만 결국 밝혀내지 못했고 이모 기자는 지난해 7월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현재는 항소심 재판 중이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로 지금 또 처분이 났고 관련된 나머지 제보자 뭐 지모 씨 이런 사람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또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수사가 진행되고 뭐 재판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어떻습니까? 기자들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그 시민단체죠.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이 MBC 보도를 근거로 그 두 사람, 이동재 전 기자와 이제 한동훈 검사장 공무정황이 있다면서 이제 두 사람 고발하면 시작된 거거든요. 네. 네, 어제 민원위원회에서 입장문이 나왔더라고요. 네. 입장문이 나왔는데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다만 아직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지 못한 관계로 검찰의 처분 이유를 살펴보고 항고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추가 성명을 낼 예정이어서 이 사건도 뭐 길어지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네. 항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동훈 기자하고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제 딱 한번 해본. 많이 긴장했는데 소감이?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잘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번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 기자하고 여기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댓글도 많으신데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소개해드리고요. 좀 기다리시면 이슈 삼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